어느 여름날 푸르른 들판과 푸른 하늘이 펼쳐진 한적한 마을. 작은 아이가 들판을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준호. 10살 남짓의 소녀는 항상 자유롭게 뛰어놀기를 좋아했으며 마을 주변에서 자주 친구들을 만나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소녀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맨발로 풀밭을 가로지르며 신나게 뛰어갔습니다. 그날 준호는 평소와 다른 길을 걸어가던 중 뭔가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시원한 바람과 함께 들판의 풀내음 속에서 불쾌한 냄새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냄새를 따라가다 보니 그곳은 평소 그가 자주 지나던 길이었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진흙이 가득한 작은 구덩이가 있었고 구덩이 안에 무엇인가가 반쯤 묻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린 그는 조심스레 다가갔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임신한 진돗개가 진흙 속에 반쯤 묻혀 무력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 진돗개의 몸은 진흙에 젖어 있었고 그 옆에는 불안하게 흔들리는 배와 생명의 징후가 보였습니다. 진돗개의 눈은 힘없이 흐려져 있었고 표정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이건 대체 뭐지? 준호는 입을 다물며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진돗개가 약간 움직였고 살짝 고개를 들며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말할 수 없이 애절하고 절박했습니다. 준호는 그 눈빛을 보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준호는 마음속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진흙 속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마치 이 생명을 구해야만 한다는 사명감을 느낀 듯 그는 모든 힘을 다해 진돗개를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은 찌를 듯한 차가운 진흙에 닿았고 진돗개의 몸은 여전히 축 처져 있었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진돗개는 연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깊은 숨을 쉬며 이제 마지막 힘을 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를 도와줄게. 넌 혼자가 아니야. 준호는 속으로 다짐하며 힘을 냈습니다. 드디어 진돗개를 구해낸 순간 준호는 한숨을 돌리며 다리를 떨며 일어섰습니다. 그 진돗개는 여전히 진흙에 묻혀 있었지만 그 고요한 숨결에서 조금씩 희망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진돗개를 자신의 품에 안아들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엄마! 준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가 집으로 들어서자 놀란 엄마가 급하게 나왔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이야? 엄마는 준호를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는 숨을 헐떡이며 진돗개를 조심스럽게 땅에 눕혔습니다. 엄마, 이 진돗개가 아기를 낳을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힘들어 보여요. 엄마는 진돗개를 보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큰일이다. 서둘러 병원으로 가야 해. 준호는 엄마와 함께 서둘러 진돗개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그리 한 행동이 맞다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수의사는 진돗개가 이미 임신이 되어 있고 심각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리며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준호와 엄마는 그 자리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진돗개를 지켜보았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결국 진돗개는 무사히 아기 강아지를 낳았습니다. 아기 강아지들은 모두 건강하게 태어났고 진돗개는 한 생명을 넘어 여러 생명을 구한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준호는 그때부터 깨달았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삶의 소중함에 대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훈을 얻은 날이었습니다. 준호와 그의 엄마는 병원에서 진돗개와 아기 강아지들을 돌보고 있는 동안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긴장한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의사는 몇 번이나 방으로 들어와 상태를 체크했으며 그때마다 준호의 마음은 조마조마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진돗개의 털이 묻어 있었고 그 손을 떨며 진돗개의 기운이 더 이상 약해지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엄마, 이 진돗개는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까요? 준호는 수의사와의 대화에서 들었던 것들을 떠올리며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준호야, 진돗개는 한 생명을 낳기 위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야. 너가 그 진돗개를 발견하고 도와준 덕분에 지금은 다행히 무사히 아기들을 낳을 수 있었어. 엄마는 조용히 말하며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넌 정말 용감했어.
아까 그 순간에 어떤 다른 아이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야. 준호는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한 일은 그저 본능적으로 했을 뿐이었지만 이제 그 순간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닌 일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누군가 힘들어하면 내가 도와야겠다. 시간이 지나면서 진돗개는 서서히 힘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기 강아지들은 계속해서 엄마의 품에서 따뜻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진돗개는 한 번씩 아기들을 핥아주며 자신이 살아남은 이유가 아기 강아지들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아기 강아지들을 보았고 준호는 그들 앞에서 떨리는 손을 마주하며 속으로 큰 결심을 했습니다. 엄마, 이 강아지들이 다 자라면 우리가 이 강아지들 중 몇 마리를 키울 수 있지 않을까요? 준호는 그동안 강아지를 키워보고 싶은 꿈을 꾸었지만 이제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강아지들을 키우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어. 이 진돗개와 강아지들이 새 주인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야. 우리가 이들을 잘 돌보는 것이 결국 진돗개에게도 이 강아지들에게도 가장 좋은 일이란다. 그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들을 더 잘 돌보고 좋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군요. 맞아.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돗개와 강아지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삶을 돕는 거야. 그 순간 준호는 자신이 단순히 강아지들을 돌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생명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그 가치를 통해 세상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들이 준호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교훈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과 책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진돗개와 아기 강아지들은 점차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준호는 매일 이들을 돌보며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강아지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 강아지들과 진돗개의 존재가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준호가 아침에 일어나 병원에 가려고 할 때 수의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준호야, 오늘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 진돗개가 건강을 되찾았고 모든 강아지들이 무사히 자라날 거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강아지들에게 좋은 가족을 찾아줄 수 있다는 거야. 준호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그 자리에 서서 크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다행이에요. 이제 강아지들에게 좋은 집을 찾아줄 수 있겠네요. 수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 그런데 중요한 건 네가 이 강아지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 행복을 주었다는 거야. 그건 너와 네 가족이 해낸 거야. 준호는 수의사의 말을 되새기며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강아지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나는 계속해서 그들을 지켜줄 거야. 이제 진돗개와 아기 강아지들의 기적은 하나의 이야기가 되었고 이들의 가통에 더욱 큰 사랑과 책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아지들이 새로운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때 준호는 다시 한번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준호와 그의 가족은 진돗개와 아기 강아지들이 건강을 되찾고 새로운 집을 찾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강아지들을 돌보는 일만 생각했지만 점차적으로 그들은 이 강아지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가 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하루하루 강아지들을 돌보며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강아지들에게 새로운 집을 찾아야 한다는 현실이 그를 더 이상 미루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이 강아지들이 자라날수록 그들과의 이별이 가까워짐을 알았고 그런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정말 이 강아지들을 보내야 하나요? 준호는 엄마와 함께 강아지들이 놀이를 즐기는 모습을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는 잠시 생각한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우리가 이 강아지들을 좋은 가정으로 보내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가장 큰 방법이야. 우리가 그들에게 집을 제공해 줄 수 있지만 진짜 사랑은 그들에게 새로운 가족을 주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준호는 마음이 아렸지만 동시에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란 때로는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때로는 그들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곳을 찾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칠 후 그들은 새로운 가족을 찾기 위한 특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진돗개와 아기 강아지들을 입양하려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강아지들의 성격과 필요를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준호와 그의 가족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심하게 살펴보며 이 강아지들에게 가장 잘 맞는 가족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진돗개와 아기 강아지들에게 가장 적합한 가정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가정은 매우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었으며 강아지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들이 떠나는 날까지 강아지들에게 애정을 가득 담아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잘 지내렴. 이제 너희는 새로운 집에서 행복할 거야.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강아지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 강아지들이 자신에게 준 사랑과 기적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새로운 가정으로 떠나는 강아지들을 배웅하며 준호는 비로소 이별이 얼마나 성장의 한 부분이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응원할 것입니다. 강아지들이 새로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시작하며 준호는 자신이 배운 사랑과 책임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자신의 삶에서 또 다른 기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강아지들이 준호에게 가르쳐 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사랑은 단순히 함께하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준호의 여정은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사랑과 나눔의 힘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 강아지들은 더 이상 그의 곁에 없지만 준호의 삶 속에 그들의 흔적은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강아지들을 새로운 가정에 보내고 준호는 그들에게서 배운 사랑의 의미를 잊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그들이 떠난 자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강아지들이 아니라 준호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들이자 교훈을 주었던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준호는 또 다른 기적의 시작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던 길에 그는 우연히 거리를 배회하는 작은 새끼 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다가가기 무서워하는 작은 존재였지만 준호의 마음속에서는 그 고양이가 어딘가에서 버려졌다는 직감이 일었습니다. 준호는 고양이에게 천천히 다가가 자신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양이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준호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따뜻한 손길을 느끼고는 조금씩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결국 고양이는 그의 품에 안겨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온몸을 맡겼습니다. 너도 버려진 거구나. 준호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날 밤 준호의 마음에는 다시 한번 따뜻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강아지들을 떠나보내며 느꼈던 아픔은 사라졌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에게 사랑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양이를 돌보며 준호는 점점 더 많은 사랑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양이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고양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점점 준호에게 의지하며 그가 사랑을 주는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고양이는 건강을 되찾으며 준호의 집에서 사랑스럽게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는 고양이가 다시 한번 놀라운 일을 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고양이가 갑자기 매우 불안해하며 바깥을 향해 고양이 울음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준호는 고양이를 살펴보던 중 갑자기 자신이 더 많은 것을 해야 할 순간이 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양이가 계속해서 울음을 터뜨리자 준호는 문을 열고 바깥을 살펴봤습니다. 그 순간 그는 무엇을 봤을까요? 바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또 다른 새끼 강아지가 그의 집 근처에 나타난 것입니다. 고양이의 울음은 그것을 알리기 위한 신호였을까요?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그 강아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양이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구하는 일은 그의 삶에서 또 한 번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만들었습니다. 준호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어. 준호의 삶에서 사랑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며 그는 다시 한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새끼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온 준호는 또 다른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 강아지에게도 사랑과 따뜻함을 제공하며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고양이와 새끼 강아지는 이제 그가 돌보는 두 귀여운 친구들이 되었고, 그들은 준호의 마음속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다시 한번 사랑이 어떻게 변화와 기적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배우고 있었습니다. 강아지와 고양이, 그리고 그들이 준호에게 전한 교훈은 그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준호는 어느 날 아침 새끼 강아지와 고양이를 돌보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아침 그는 마을을 돌아보던 중 무언가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움직이고 어딘가 모르게 긴장감을 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상황이 뭔가 심상치 않다는 직감을 했습니다. 마을을 더 돌아다니던 중 그는 마을 끝자락에서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남자는 도로 옆에 앉아 있으며 얼굴은 창백하고 고통에 찬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남자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준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준호의 따뜻한 목소리에 조금은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는 저는 실종된 아들을 찾고 있어요. 라고 말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그 남자는 아들이 몇 주 전 마을 근처의 숲에서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 아들을 찾지 못한 채로 그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준호는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결단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준호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이건 제게 맡기세요. 그 말에 그 남자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조금은 의아해했지만 준호의 눈빛에서 그가 진지하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준호는 주위를 둘러보며 떠오른 아이디어를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준호는 집으로 돌아가서 고양이와 강아지를 데리고 다시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생각한 것은 고양이와 강아지들이 잃어버린 사람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물들은 사람보다 훨씬 더 예민한 감각을 지니고 있으며 흔적을 찾아내는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준호는 고양이를 품에 안고 새끼 강아지들은 옆에 따라오게 하며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수록 기묘한 냄새와 소리들이 그의 주변을 감쌌습니다. 준호는 고양이가 언제나처럼 조용히 주변을 살피며 무엇인가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고양이가 뭔가 찾았어. 준호는 속으로 생각하며 고양이를 따라갔습니다. 고양이는 한 곳에서 멈춰서서 그곳을 계속해서 향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그 고양이를 따라갔고 그 순간 숲속에서 깃털 같은 물체가 보였습니다. 준호가 다가가 보니 그것은 바로 그 남자가 찾고 있던 아들의 가방이었습니다. 그는 그 가방을 들고 흔들리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시 한번 더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와 강아지가 함께 힘을 합쳐 숲속을 헤매던 끝에 드디어 그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숲속에서 홀로 앉아 있었고 피곤해 보였지만 생명력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준호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준호는 부드럽게 말하며 그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너는 이제 안전해요. 그 아들은 준호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고맙습니다. 라고 간신히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준호는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 단순히 고양이와 강아지들을 돌본 것뿐이었지만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으로 이어진 큰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아들을 데리고 마을로 돌아가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준호와 고양이, 강아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기적을 이야기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은 마을의 전설이 되었고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준호와 그 아들은 마을로 돌아가는 길, 모두의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준호는 단순한 어린아이 하나를 구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한 행동은 마을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핀 것이었고, 사람들에게 사랑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일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집으로 데려간 후 그의 부모는 준호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 아들은 오랫동안 길을 잃고 외롭고 두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 다시 가족과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는 겸손하게 미소 지으며 저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것처럼 그의 행동은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물들, 그 아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지닌 일이었고 마을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 이후 서로 돕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키워갔습니다. 사람들은 준호가 보여준 용기와 사랑에 감동을 받았고 그들 역시 서로에게 손을 내밀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 변화는 마치 파도처럼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에서는 언제나 사람들 간의 따뜻한 대화와 도움의 손길이 오갔습니다. 마을의 분위기가 이전보다 훨씬 따뜻해지고 밝아졌고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을의 사람들은 이제 서로에게 더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더욱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준호의 행동은 마을의 사람들에게 그저 한순간의 기적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될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고립되지 않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은 점차 하나의 큰 가족처럼 변해갔고 그 중심에는 준호와 그가 사랑으로 구한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이제 매일 아침 고양이와 강아지들과 함께 마을을 돌며 사람들에게 조금씩 더 큰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한 일이 단지 강아지를 구한 것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고 마을의 새로운 공동체 정신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세요? 준호와 그가 구한 강아지가 함께 만들어간 이 기적은 끝없이 확장되어 가고 마을의 사람들은 이 기적을 어떻게 기억하고 그 가르침을 후세에게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동물의 구출을 넘어서 사랑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날마다 마을을 돌며 강아지와 함께 작은 일을 하면서 삶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강아지는 이제 더 이상 진흙 속에서 움츠러들지 않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준호와 함께 마을을 돌아다니며 그들만의 특별한 유대감을 자랑했습니다. 그 강아지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희망의 상징이 되어갔습니다. 하루는 준호가 마을 외곽을 돌아다니던 중 한 할머니가 길을 잃은 채 헤매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나이가 많아 다리가 불편했지만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길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며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서슴없이 다가가서 할머니에게 다가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길을 잃으셨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준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는 안도하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를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었고 그 과정에서 할머니는 준호에게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젊었을 때 마을에서 많은 일을 도와주었고 이제는 나이가 많아 혼자 사는 것이 힘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준호야, 너 같은 아이들이 우리 마을을 밝게 만들고 있어. 너의 작은 행동이 모두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단다.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준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준호가 강아지를 구한 일이 큰 기적이라고 여겼지만 그의 꾸준한 선행과 따뜻한 마음은 진정한 기적의 시작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준호가 강아지를 구한 일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 각각에게 중요한 삶의 교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강아지는 이제 더 이상 약하고 힘없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준호의 손길로 다시 태어난 강아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강아지를 보고 자주 강아지도 힘이 난 것 같아요 라며 웃음 지었습니다. 그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기쁨을 느꼈고 서로를 돕는 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더 자주 미소를 지었고 그들의 눈빛 속에는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와 강아지가 일으킨 작은 기적은 마을을 넘어 외부 사람들까지도 감동시키는 일이 되었습니다. 마을 외곽에서 지나가는 여행자들조차 이 마을의 따뜻한 분위기에 매료되어 머무르고 그곳에서 받은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어느 날 마을 중심에 있는 작은 공터에 앉아 강아지와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작은 행동들로 조금씩 바뀔 수 있구나.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계속해서 사랑과 도움을 주는 일을 하겠어. 그 후 준호는 마을에서 더욱 많은 일을 도우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마을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강아지의 존재는 더 이상 단지 그저 한 마리 동물이 아닌 마을의 생명과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준호가 보여준 그 작은 행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마을에 영원히 남을 추억과 가르침을 남긴 것입니다. 준호와 강아지는 마을의 모든 이들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고 마을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밝아졌습니다. 강아지는 이제 마을의 모든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며 마을 사람들은 그 강아지와 준호를 통해 서로 더 가까워지고 있었죠. 어느 날 마을의 장로님이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준호야, 너의 선행이 우리 마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고 있니? 장로님은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의 작은 행동이 이 마을을 살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따뜻함을 다시 찾게 해줬단다. 준호는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의 말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중요한 거야. 너의 그 작은 행동이 우리 모두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준호는 장로님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한 일이 단지 한 사람의 삶을 바꾼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바꿔놓았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준호는 마을 사람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더 많은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자원봉사를 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를 할 수 있겠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마을에는 자원봉사 활동과 기부 문화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용돈을 모아 가난한 집에 음식을 나누었고 어른들은 시간과 힘을 나누어 서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는 서로를 돕고 배려하는 분위기가 가득 찼고 그 어떤 외부의 어려움도 이제 마을 사람들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마을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가까운 도시에서 큰 홍수가 발생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마을로 대피해 오게 된 것입니다. 홍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마을은 급히 대피소와 구호품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미 서로 돕는 마음을 키워놓았기에 이 위기조차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다시 한번 마을 사람들과 함께 구호 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동물들이 대피소에 함께 오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홍수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준호는 그날 마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돕고 이해하며 살아가면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을은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도우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강아지와 준호는 그 공동체의 중심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돕는 삶을 살아가며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준호가 보여준 그 작은 행동 하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고 그들이 힘을 합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에게 더 많이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따뜻한 사랑과 배려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마을이 더 큰 위기를 맞이할까요? 마을의 사람들이 겪게 될 새로운 도전은 무엇일지, 그리고 준호와 강아지가 마을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홍수가 지나고 마을은 잠시 안정을 찾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서 길게 이어지는 산속의 작은 강이 범람하면서 또 다른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강물은 점점 불어나 마을 근처까지 밀려왔습니다. 이 상황은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공포를 안겨주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시 한번 두려움이 밀려들었습니다. 준호는 이번에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강아지와 함께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며 그들은 이번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요. 준호는 힘차게 말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려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서로를 믿고 돕는 방법을 배웠어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그 믿음을 증명할 때입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계속해서 불어나고 밤이 되자 더 강하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일부 가옥들은 위험에 처했고 사람들은 집을 떠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 강아지가 다시 한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강아지를 바라보며 다짐을 했습니다. 너와 함께라면 우리는 언제나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어. 준호는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준비를 시작하던 그때 갑자기 마을의 어두운 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늙은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호야, 잠깐만. 할머니는 준호를 불렀고 그는 급히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너희들이 홍수에 대비하려면 강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할 거야. 그럼 그 물살을 이길 방법을 알 수 있을 거다.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이 아직 알지 못한 중요한 정보를 전했습니다. 할머니는 예전부터 이 마을의 산과 강에 대해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할머니는 준호에게 고대의 방법을 알려주었고 그것은 바로 강물의 흐름을 방지할 수 있는 자연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마을 근처의 작은 언덕을 조금만 다듬으면 홍수가 더 이상 마을을 위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언덕을 조금 더 확장하면 물이 마을로 흘러가지 않을 거야.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안전할 수 있어. 할머니의 말에 준호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즉시 마을 사람들을 모아 그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강아지와 함께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모두가 힘을 합쳐 언덕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중에도 마을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강아지는 그들과 함께 움직이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준호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마침내 강물은 더 이상 마을로 흐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격려했고 그들의 노력 덕분에 마을은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아지는 그들의 영웅이 되었고 준호 역시 마을의 진정한 리더로 자리 잡았습니다. 준호는 강아지와 함께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을은 이제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따뜻한 불빛 아래에서 서로를 안아주며 그동안의 고통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함께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강아지와 준호는 그들 사이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마을에 찾아온 또 다른 시련과 준호와 강아지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이야기에는 더 많은 감동과 기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홍수 이후 마을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와 강아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희생과 노력 덕분에 마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상치 못한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마을 끝자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비명과도 같은 소리였고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준호는 급히 그쪽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놀랍고도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마을 근처의 숲에서 불이 나고 있었고 그 불길은 빠르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준호는 당황하며 강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아지는 준호의 옆에서 굳게 서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뿐이야. 마을 사람들을 모아 불을 끄자. 준호는 강아지에게 다짐을 하듯 말하며 곧바로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준호는 강아지와 함께 마을 사람들에게 상황을 알리며 불을 끄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힘을 합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불이 퍼지는 속도가 너무 빨랐고 마을 근처의 숲은 불길에 휘말려 있었기에 바로 대처하지 않으면 마을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을 길어오고 나무로 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강아지가 중요한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강아지는 숲속을 뛰어다니며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고 어느 순간 숲속 깊은 곳에서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그 오두막은 마을 사람들이 그동안 모르고 있던 장소였고 그곳에는 강한 물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곳이야. 준호는 강아지의 발견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오두막에 가면 불을 끄기 위한 큰 물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준호와 강아지는 즉시 마을 사람들을 모아 그곳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숲을 가로질러 그 오두막에 도달했고 강한 물줄기가 흐른 곳을 발견했습니다. 그 물줄기를 통해 불을 끄는 방법을 생각해냈고 마을 사람들은 빠르게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불은 점차 진정되었고 마을은 다시 한번 기적적으로 구해졌습니다. 사람들은 한 번 더 서로에게 감사하며 강아지와 준호를 영웅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팀워크와 용기 그리고 희생을 통해 마을을 두 번이나 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함께 이겨낸 거야. 준호는 마을 사람들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강아지는 그들의 옆에서 행복하게 짖으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두는 강아지와 준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들이 보여준 용기와 사랑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움 없이 함께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려운 시련을 겪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끈끈한 유대가 생겼고 그것이 앞으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힘이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마을은 과거의 위기를 넘어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여준 용기와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떤 시련도 우리가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